추가 2승이 필요하고요. B는 추가 3승이 필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A가 우승할 확률을 먼저 구해볼까요? 네 번 남았는데. 자, 항상 마지막 마무리를 가장 빨리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우승할 확률입니다. 가장 빨리 마무리 지으려면 1차, 2차에서 끝이죠. A가 이기고 그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의 제곱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빨리 하려면 3차에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마지막 3차는 반드시 이기는 걸로 끝나야 되고요. 그 전에는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는 거죠. 그지?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렇게 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까 따라서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니까 세제곱인데 이런 게 몇 개 있죠? 케이스 2개 있죠. 그 다음 몇 차에서 또 마무리 할 수 있어요? 4차까지 끌고 갈 수도 있죠. 어쨌든 4차까지 끌고 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 A가 이겨야 돼요. A가 이긴다고 치면 그 앞에는 두 번 졌었겠죠. 두 번 지고 한 번 이겼겠지.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4차전까지 끌고 갔으니까 2분의 1의 4제곱에 케이스는 3개. 이렇게 됩니다. 요게 A가 우승할 확률이겠죠. 그러면 요거를 합하면 2의 4제곱으로 통분했다 치자. 그러면 저거는 4가 되고요. 얘도 4가 되겠죠. 얘는 3이 되겠죠. 따라서 16분의 11이 답이죠. 그러면 B가 우승할 확률은 얼마겠어요? 1에서 빼면 되지 뭐. 1 빼기에 16분의 11,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면 15-2번은요 어떤 게 합리적이겠어요? 지금 당장 기대값을 각각의 상금으로 해야 되니까 A가 받을 상금은 800만 원에 16분의 11의 확률로, 그 다음에 B가 받을 확률은 16분의 5니까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죠. 550만 원과 250만 원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죠? 이게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 넘어가요. 자, 페이지 50페이지 보세요.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 확률 변수 곱하기에 그 확률 변수가 나오게 하는 확률들의 곱을 다 합해주면 됩니다. 합. 그게 기대값이에요. 소위 말해서 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평균에서 그 상대도수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 평균에서 상대도수를 곱해도 되잖아요. 변량값들에다가 곱해서 다 더해도 되잖아요. 그 역할 하는 게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1번, 18번, 페이지 50페이지. 이거 보시면 어떤 주머니에 1 또는 2가 숫자로 따지면 1 또는 2예요. 그런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1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1 있고 2 있고 이런 식이에요. 몇 개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거에 관한 조건들은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 주문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요. 임의로 하나를 꺼낼 때 만약에 붉은색이 나온다면 그때는 A 사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 그게 1
숫자도 숫자로 봤을 때 1이 나오는 사건을 B 사건. 그러니까 공을 하나를 꺼내는데 그 하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기준을 달리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써져 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두 사건 A와 B 색깔과 그 다음에 숫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 나왔다고 해서 1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 다음 이때 P의 A가 5분의 3이다. 붉은색이 나올 확률은 일단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 E의 X 숫자의 숫자, 공의 숫자의 평균이 4분의 7이라고 해요. 아니? 그 말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어차피 누구 아니면 누굽니까? 색깔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만 생각하면 1 아니면 2죠. 그러면 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게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로 가능한 게 1 아니면 2인데 이때 그 확률 변수가 나오게 하는 확률 값들을 구해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요. 그러니까 P의 여기 자리에는 지금 1 곱하기에 P의 x 이퀄 1이 나올 확률 더하기에 2 곱하기에 P의 x 이퀄 2가 나오게 하는 확률, 이게 바로 이 x가 되는 건데 얘가 얼마라고 했죠? 4분의 7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값을 P라고 놓아보세요. 이게 두 개 합쳐서 합계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P면 여기는 1-P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여기가 P고 여기가 2에 1-P니까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P는 얼마인 거 안다? 4분의 1인 거 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확률 분포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1일 때 4분의 1요. P의 x 이퀄 x. 그 다음에 2일 때 4분의 3요. 그래서 합계가 1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알았지? 오케이? 자, 이게 확률 변수입니다. 요 사건은 B라는 사건이고요. 그러면 숫자 2가 나오는 사건은 B의 사건이 되겠죠. 됐지? 지금 뭘 구하려 했냐면요. 18-2번은 이거예요. 제시문 디귿의 실행에서 2가 적힌 붉은 공. 2가 적힌 붉은 공. 사건으로 따지면 2가 적혔다 B의 사건이죠. 1이 적혔다가 B 사건이니까 AND 붉은 공이다 뭐예요? A 사건이죠. 요거의 확률인데요. 원래 이 둘 중에 선행사건이 있으면 선행사건 조건부 확률을 곱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독립이죠. 아까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여, A여와 B, 여여 다 독립입니다. 이 간단한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아침에 세수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올랐다. 아무 상관관계 없죠. 제가 세수를 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알겠지? 네?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면 누구를 조건으로 끌어도 그냥 지가 주가가 오를 확률이 되겠죠. 가령 엄마가 세수를 안 했다. 세수 안 했다는 조건 하에서 주가가 오를 확률, 그냥 주가가 오를 확률이랑 같지. 얘가 영향관계를 안 주니까. 알겠죠? 이게 독립의 개념입니다. 딱 와닿죠? 그래서 얘는요, 독립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선행조건으로 걸어둬요. 얘를 선행조건으로 이렇게 걸어도 어차피 이 뒷부분이 뭐이기 때문에 P의 A가 도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 확률에 요 독립일 때는 아예 이 중간 과정 생략하시고 각자의 확률의 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얘가 얼마예요? 아까 5분의 3이었죠. 따라서 답은 20분의 9가 됩니다. 좋네요. 이거 시계가 안 나와. 중앙대의 전형적인 문제 한번 봅시다. 51페이지요. 51페이지. 진짜 중앙대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스 분류해서 표로 만든다. 뭐 중앙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좀 약간 최근에 나오는 좀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주머니 A예요. A 주머니에는 1번 공과 2번 공과 3번 공이 있고요. 주머니 B에는 1번 공과 2번 공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잖아요. 3의 배수가 나오면 A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요. B에서 몇 개를 뽑아요? 1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A에서 몇 개를 뽑아요? 1개를 뽑아요. B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요.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뽑았을 때 주머니 A와 B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숫자들의 합을 K라 하자. 여기 숫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 합을 K라고 하고요. 그때 요 K에 대하여 반지름 길이가 K 플러스 3인 원뿔의 부피,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를 뭐라고 두자? 확률 변수 X라고 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자, 일단 숫자 합 K와 그 다음에 요거 확률 이게 1차적인 확률 변수라고 보시면 되죠. 숫자 합에 대한 확률과 그 다음에 그 숫자 합으로 만들어지는 부피에 대한 확률이 대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려고 하면 최초에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분류해 봅시다. 몇 가지? 여기서 2개 뽑는 방법이 몇 가지? 공 3개 중에 2개 뽑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죠. 그러면 봐봐. 1, 2, 1, 3, 2, 3 맞죠? 3가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뽑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죠. 그러면 이 3가지당 2가지니까 이렇게 분류되겠지. 얘는 1, 2, 1, 1, 2, 2, 그 다음에 1, 3, 1, 1, 3, 2, 그 다음에 2, 3, 이거 밑에 써야겠다. 2, 3, 1, 2, 3, 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요. 봐봐요. 여기서는 무조건 2개 다 뽑아요. 그럼 1, 2가 고정되잖아. 1, 2 고정되면 여기서 1 나왔을 때 1, 2 나왔을 때 1, 2 3 나왔을 때 1, 2 이거 분류하면 되잖아. 자, 확률 계산 한번 해볼까? 먼저요.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3의 배수, 그 다음에 A에서 1, 2, 그 다음에 1 이렇게요. 자, 이때의 확률 얼마겠습니까? 맨 처음에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예요? 6분의 2죠.
3의 배수 몰라? 주사위 던져, 주사위 던진다,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니까 6분의 2죠. 그 다음에 요거요. A 주머니에서 1, 2 조합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3개 중에 2가지죠.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래서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번. 이 두 개 중에서 1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 18분의 1이겠죠. 이렇게. 얘 다르겠니? 다 똑같죠? 어차피 다 똑같잖아. 18분의 1이죠. 다 18분의 1입니다. 18분의 1.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얼마냐 하면 3분의 2의 확률이고요. 그런데 요거 1, 2, 3 중에 하나니까 얼마예요? 요거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얘는 1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2죠. 2분의 2. 얘는 무조건 1이죠. 두 개 다 뽑히잖아. 두 개 다 뽑히니까 2분의 2. 1이죠. 그래서 얘 확률이 얼마냐면 9분의 2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9분의 1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9분의 2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숫자 합을 각 케이스별로 답해 봅시다. 숫자 이 경우에 합은 얼마예요? 4, 그 다음 5, 그 다음에 다시 5, 그 다음 6, 그 다음 이때는 2, 3, 6,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 이때는 합이 4, 5, 6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K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안지름 길이가 K 마이너스 먼저 이렇게 해요. K가 있고요. 요 K 값이 정해지면 K 값은 가능한 게 뭐예요? 4 또는 5 또는 6 또는 7이거든요. 근데 4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4가 여기 찾아보자. 4 하나 둘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는 18분의 1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9분의 2죠.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18분의 5가 되나요? 그 다음 얘요. 5는 여기 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18분의 2에다가 9분의 2가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18분의 6이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요. 6은 여기 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얘 얼마예요? 18분의 2 더하기 9분의 6가 되니까 얘도 18분의 6이겠죠. 그 다음 K가 K 기준으로 7이 나오는 건 18분의 1이죠. 항상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의 합계가 1이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더해보세요. 1 나옵니까? 5, 6, 6, 1 나와요? 네, 1 나오죠. 그럼 제대로 한 거야. 자, 이때 요 위에다가 뭘 쓸 거냐면 부피 쓸 거예요. 부피 공식은 이럴 거예요. 잡아봐. 이렇게 원뿔이 있고요. 원뿔의 비율이 5대 10이에요. 이게 1대2인 거죠. 1대2. 이 상태에서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때 반지름 길이가 뭐라고 치면 K-3이라고 치면요. 여기도 K-3이겠죠. 그러면 높이 이쪽 위에 요거 비례식에 의해서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 K-6이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요 원기둥의 높이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 10에서 요거 빼면 되겠죠. 10 빼기에 2K-6이고요. 따라서 16-2K가 되고요.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 파이 곱하기에 K-3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에 높이 16-2K를 요 K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K가 4일 때 부피가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얼마냐? 8파이 여기는 24파이 여기는 36파이 여기는 32파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뭘 구하라 했냐면 기대값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점수니까요.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즉 8파이 곱하기 18분의 5 더하기 24파이 곱하기 18분의 6 더하기 36파이 곱하기 18분의 6 더하기 32파이 곱하기 18분의 1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24파이가 답이에요. 요게 기대값 평균 알겠죠? 어? 빨리 정리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분류 방법 뻔하잖아요. 이거 나오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분류해주면 되잖아. 알았죠? 우쉿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 하긴 우리가 뭐 언제 제 시간에 맞춘 적 있나? 와? 어? 왜 저래? 왜 저래야? 짜증나서요. 누구야? 지금 나한테 짜증낸 거지 쟤? 네. 자, 그 다음에 한양대 문제죠. 넘겨봐요. 한양대 문제 다음 시간까지 풀 건데 기본적인 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입체에서 최단 경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봐봐요. 지금 이렇게 분류해서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P에서 Q까지 여기 Q'이라고 합시다. P에서 Q'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방구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될까요? 턴 수는 오른쪽으로 몇 번? 5번. 위로 몇 번? 5번. 움직이면 최단 경로로 여기 똥 밟을 수 있죠. 근데 요거요.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구의 수만큼이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방구의 수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어? 이거 했었지. 그런데 여기에서요. 가령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 지금 뒤에도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뒷면도 있어. 뒷면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뒷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위에서 바라보면, 아니, 그냥 위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지금 요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횟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 평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요 정면에서 딱 바라보면 요거밖에 안 보이죠. 요거밖에 안 보이지. 맞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얘가 앞면 위에서 움직일지 밑에서 움직일지를 모르잖아. 그걸 한 번은 내려가야 돼. 위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요 위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Q란 말이야. 여기가 Q니까 윗면에서 시작해서 밑면으로 내려가야 돼. 밑면으로 내려가는 포인트가 요 사이에 한 번씩, 요 사이 중에 한 번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요렇게 표현해볼까? 요렇게 한 번은 내려간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배열에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곱해지겠니? 몇 가지? 한 번 내려가는 걸 정할 수 있잖아요. 요거 배열한 요 배열당 하나의 배열당 하나당 몇 가지? 11가지가 곱해지겠죠. 왜? 내려가는 포인트가 한 개를 정할 수 있을까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몇 번째 턴에 밑으로 기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걸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령 예를 들면요, 이렇게 최단경으로 이동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최단경으로 이동했다 쳐요. 위에서 보면 그랬다고. 근데 요 사이에 내려가는 지점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고 나면 밑에서 기는 거야. 밑에서 다 요런 포인트들에서 전부 다 내려가는 거를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서 바라보는 경로당 11가지가 위아래를 구별한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전체 경우수는 그럼 얼마겠습니까? 전체 경우수. 위에서 바라봤을 때 평면에서 이동하는 방구의 수가 몇 팩? 10팩에 5팩, 5팩이죠. 요거 한 가지당 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해질 수 있으니까 각 포인트별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정할 수 있으니까 11가지가 곱해지겠죠. 이게 전체 경우수입니다. 됐나요? 자,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제외해야 되냐 하면 이 부분을 제외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요점 이렇게 총 8개의 점을 거쳐가는 경로들을 제외해야 돼요. 근데 8개마다 일일이 다 따지지 말자고.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 하면 평면에서 보고 중간에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평면에서요, 요거 두 개는 같은 걸로 취급하면 돼요. 얘 두 개도 같은 거고요. 얘 두 개도 같은 거고요. 얘 두 개도 같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제외돼야 되는 방법은요. 게다가 여기 A라고 치고요. 여기 A 프라임이라고 치고요. 여기를 B라고 치고 여기를 B 프라임이라고 치고 여기를 C라고 치고 여기를 C 프라임이라고 치고 여기를 D, 여기를 D 프라임이라고 치면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개는 다 같은 거고요. A, B, C, D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A와 B는요 같은 턴수에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A도 5번 만에 B도 5번 만에 도착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A를 거쳐가면 B를 거쳐가는 최단경로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B를 거쳐가면 A를 거쳐갈 수가 없죠. 그런데요 C나 D 지점은 A를 거쳐가는 지점 중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턴수가 달라요. 여기는 4번 만에 도착하는 지점이고 얘는 5번 만에 도착하는 지점, 얘는 6번 만에 도착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A를 거쳐가는 경로에는 반드시 C나 D를 거쳐가는 경로나 A와 B를
두 지점을 통과하는 지점에는 요 두 지점을 통과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죠. A점에서 여기 Q'까지 요 가는 경로 한 가지죠. 이 한 가지당 이 중에서 사실은 위에서 봤을 때는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밑으로 기는 타이밍이 있겠죠. 밑으로 기는 타이밍을 몇 번 정할 수 있어요? 11번 중에 하나를 정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하나를 내려갔다 치더라도 분명히 A나 A', B나 B', A나 A' 요 두 점을 지나는 거는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알았지? 위를 지나냐 아래를 지나냐 차이니까 11가지는 제외해야 됩니다. 1 곱하기 11가지.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고 요 점이죠. 요 점 B. 자, B점까지 먼저 도착하는 방법이 P에서 B까지 일단 가요. P에서 B까지 가고요. 다시 B에서 Q'으로 가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정해지죠. 여기는 몇 가지? 4팩에 5팩에 4팩, 1팩 얘도 5팩에 4팩, 1팩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25가지예요. 25가지 방법 중에 이게 위에서 지나간 건지 밑에 지나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걸 정하는 방법이 곱하기 11 여기에다가 그래서 요거만큼 제외해야 되죠. 왜냐하면 요 방법당 가령 턴을 이렇게 갖다 치면 요렇게 갖다 치면 이 방법 하나하나당 밑으로 위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지만 위 아래를 달리하는 방법이 총 11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요거만큼 제외하면 돼요. 전체에서 요 두 개를 더해서 제외하면 되죠. 알았지? 이건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표를 메꿔 보세요. 연습 삼아서 한번 메꿔봐. 표 만들어 줄게요. 지금 두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A 주머니에 4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이 2개가 있고요. 8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B 주머니에 제 스타일, 요즘 스타일이 이래요. 빠바바방, 빠방 6개 있고요. 1이 4개 있어요. 이런 공이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A 주머니에서 하나 A, 그 다음 B 주머니에서 하나 B 라고 하면요.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은 총 몇 종류일까요?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은 총 몇 종류일까요? 몇 종류예요? A에서 세 종류 4, 6, 8. 그 다음 B에서 빠바바바 당 되거나 아니면 여기도 4, 6, 8에 1, 1, 1 되거나 총 6개죠. 6개. 이렇게 6개잖아요. 6개. 자, 이 6개당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면 첫 번째 방정식 확률, 그 다음에 방정식, 거기서 원하는 방정식 이거거든요. 별게 아니고 x 플러스 7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abx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6 이퀄 0이거든요. 이게 x축과 만나는 방정식. 그 다음에 이 방정식에 따르는 근
근 그리고 그 근들끼리의 거리 중에 거리 최소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예를 들어볼게. 자, 확률 어떻게 될까요? A 주머니에서 6이 나오고요. B 주머니에서 1이 나올 확률.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6이 나올 확률 6분의 2조.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1이 나올 확률 10분의 4조. 이게 확률이고요. 그 다음 방정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x 플러스 7 곱하기에 x제곱 그 다음 어디 a가 얼마예요? a가 6이니까 6 그 b는 1이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 이거 3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꼴 0이에요. 그럼 세 개의 근을 다 구해보자. 하나는 마이너스 7이고요. 다른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12. 또 다른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12. 자, 이 중에서 근들끼리의 길이입니다. 길이, 거리 이렇게 맞나요? 맞죠? 요 9 맞지? 자,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렇게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요. 빼봐. 빼면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이렇게 빼면 얘는 2 루트 10이죠. 자, 이 중에서 얘가 큰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작은 값을 이거 x로 해야 돼요. 확률 배수 x를 작은 값으로 해야 된다고. 이 중에 누가 작을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빼봐. 이렇게 빼보면 10 마이너스 3 루트 10인데 얘는요 루트 100이고 앞에 건 루트 100이고 뒤에 거는 루트 9 곱하기 10이죠. 누가 더 커요? 9 곱하기 12가 더 크잖아요. 그럼 용가 작잖아? 그럼 누가 커? 이쪽이 더 커. 그럼 누가 더 작아? 얘가 10 마이너스 루트 12가 요거의 확률 변수가 되겠죠. 이 확률 변수가 나오게 하는 확률이 이건 거야. 알겠죠?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요거 하고요. 추가로 얘를 의외로 진짜 완전 접근해서 기본이 정말 안 돼 있던데 아까 저 다른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어이가 없던데 사인 미분한 뭐야? 그 다음 코사인 미분한 뭐야? 그 다음 탄젠트 미분한 뭐야? 그 다음 이거 역수 코세이가 뭐야? 마코세이코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시컨트는 섹스탄이지. 그 다음에 코탄은 마코색성이죠. 이거잖아. 맞지? 자, 왜 저분들 이거 거꾸로 과정은 다 외워야죠. 코사인 접근하면 사인이죠. 사인 접근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 다음에 섹스는 탄이죠. 그 다음에 코세코탄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 다음 섹탄은 시컨트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 다음 마코섹스는 이걸 이렇게 접근되니까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옮겨서 코시컨트 제곱은요 뭐예요? 마이너스 코탄 되면 에? 알았지? 요거는 왜 6개는 당연히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응? 최소한. 자,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못 풀면 죽여버릴 거야. 빨리 풀어.